네, 파트 1 프로젝트 관리의 배경 중에서 5번째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기본적인 개념은 프로젝트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특정 구조를 제공한다는데, 우리 프로젝트에서 해야 될 일들이 그 계획도 세워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다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그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말고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제품 라이프 사이클 또는 상품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거에 페이저, 즉 삐삐라고 일명 얘기를 하는 페이저라는 게 있었죠. 무선 호출기가 있었었죠. 무선 호출기라는 게 개발이 돼서 세상에 나왔어요. 개발이 돼서. 그런데 개발이 돼서 나오면서 점점 사람들한테 인기가 올라갔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뚝 떨어져 가지고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즉 무선 전화기가 나오면서 무선 호출기라는 게 사라졌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즉 상품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케팅이나 이런 걸 공부할 때 항상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도입기, 번성기, 쇠퇴기, 이런 나름대로의 기간을 통해서 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전체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한다면은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은 바로 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의 일부에 해당되는 요 기간을 우리는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요 부분을 왜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프로젝트 시작과 끝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라이프 사이클이. 프로젝트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우리 프로젝트의 범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적인 수행으로 프로젝트 불확실성을 감소한다.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몇 개의 단계로 나눠서 한 단계씩 해보는 거예요. 한 단계씩 해보고 나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프로젝트 구조를 통해서 프로젝트 범위를 정의한다. 방금 범위 말씀드렸죠. 우리가 프로젝트 해야 될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 하나하나의 틀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그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좀 더 방법론까지 우리는 만들어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 필요한 이유는,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은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정의해 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는 게 여기가 프로젝트 시작이냐, 이 시점이. 아니면 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 프로젝트는 타당한 사업이니까 고 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점이 바로 프로젝트 시작이냐. 사람마다 아마 생각이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 타당성 조사 시작하는 게 프로젝트 시작이다. 어떤 사람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고 하자, 이 시점이 프로젝트 시작이다. 사람마다 틀리다라는 거죠. 구성원들이 각각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은 끝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제품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설계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시험까지 끝냈어요. 그런 다음에 생산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시험 생산을 합니다. 우리 파일럿 생산한다 그러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대량 생산. 그런데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시험까지 테스트까지 다 끝나면 프로젝트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 생산도 프로젝트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프로젝트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량 생산하면 뭐하냐? 우리가 개발이 돼서 일정 기간 동안은 제품에 대한 문제나 전 생산 라인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거를 다 해결하게 되면은 적어도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까지 해야지만이 이때부터 진짜 사실은 안정된 대량 생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프로젝트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만약에 여기까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프로젝트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프로젝트 범위는 여기까지가 프로젝트 범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까지를 프로젝트 범위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야 시험 생산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 그거 우리 프로젝트 범위 바깥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 생산관리부에 물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시작을 여기로 할지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각자 정확하게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정해져야 된다. 우리 어떤 회사는 여기를 프로젝트 시작하는 회사도 있어요. 어떤 회사는 여기를 프로젝트 시작을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프로젝트로 시작하는 회사는 요거를 별도의 타당성 검토, 타당성 조사 프로젝트로 별도의 프로젝트로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요. 이렇게 회사마다 각각 틀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프로젝트 구성원들마다 이 시작 시점과 끝을 명확하게 정의해 주지 않으면은 혼동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프로젝트 범위가 아니야. 이 부분도 아니야.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우리 프로젝트의 범위다라고 즉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정의해 줄 목적으로 라이프 사이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은 단계적 수행으로 프로젝트 불확실성을 줄여준다 그랬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은 시작과 끝을 정해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개의 단계로 구분하는 거죠. 단계로 구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쭉 하다가 프로젝트 어떻게 됐어요? 이때 가서 물어본다면 그때는 늦는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계로 구분한 다음에 계획을 해봐요. 해본 다음에 확인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 다음 단계 넘어가자. 그럼 설계를 해요. 설계 결과물을 보고 오케이? 좋아.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점검함으로써 넘어감으로써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을 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러면은 라이프 사이클은 몇 개의 단계로 만들어 놓은 게 좋겠느냐? 몇 개 단계로 하는 거냐? 그럼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각자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단계는. 그러면 단계의 이름은 뭐라고 붙이면 좋겠느냐? 이름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것도 각자 알아서 해야지 되는 거죠. 각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설계도가 나오는 단계는 설계 단계 이렇게 대표적인 산출물 이름을 가장 많이 붙여서 쓰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프로젝트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너무 많은 단계의 라이프 사이클을 해도 안 되고 너무 적은 단계로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방금 같은 너무 단계가 많으면은 하나하나의 단계를 점검하고 체크하다가 보면은 프로젝트에 좀 더 불필요한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많은 단계를 해둔 것도 안 좋고, 예를 들어 단 두 개의 단계로 해놨다 그러면은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적은 단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산업 분야 또는 응용 분야마다 다른 라이프 사이클 단계를 적용을 해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단계들이 있고, 건설을 하는 그런 산업 분야에 있는 분들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서 그 특성을 반영한 라이프 사이클 단계를 적용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단계뿐만 아니라 각 단계에서는 이런 산출물들이 나와야 돼요. 산출물. 설계 계획 단계 산출물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설계 단계에서 끝난 다음에 나오는 산출물들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제작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시험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산출물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가 끝났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이 산출물을 중심으로 이 산출물이 다 됐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용도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출물을 일부에서는 deliverable이라는 표현을 쓰죠. 인도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산출물 중에서 검증 가능한 산출물을 인도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은 각각 중간마다 인도물들이 정의돼야지 된다라는 것을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이러한 방법들은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방법론을 만들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 단계에서 나오는 산출물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요 단계에서 나오는 산출물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 계획 단계에서 해야 될 업무는 이런 업무들을 해야 되고 설계 단계에서는 이런 업무들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각 단계에서 해야 될 업무들을 정의해 줘야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또 이 단계에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이 단계에서는 어떤 인력들이 투입이 돼야 된다. 이런 것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정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계획 단계에서는 이런 업무를 합니다. 이런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획 단계에서 이러이러한 산출물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양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해갖고 이렇게 책으로 한 권을 딱 만들면은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프로젝트 방법론이 되는 거죠. 방법론.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해야 될 일을 상세하게 정의하면은 바로 책에 대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세 번째는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은 프로젝트의 구조를 통해서 프로젝트 범위를 정의한다 그랬어요. 즉, 이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을 정의해야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수행해야 될 범위예요. 그래서 요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을 정의하게 되면 여기가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바깥에 있는 범위 바깥에 있는 거죠. 만약 사업 타당성 업도를 여기다 했다. 그럼 우리 사업 타당성 업도는 우리 프로젝트 범위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대량 생산에 대한 안정화를 했다. 우리 프로젝트 범위 바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라이프 사이클을 정의함에 따라서 이것만 보더라도 뭘 알 수 있느냐? 우리 프로젝트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범위를 갖는 프로젝트인지 프로젝트의 성격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만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우리 집에 아주 예쁜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이 강아지의 예쁜 집을 하나 마련해 주는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보죠.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인터넷에서 검색한 다음에 구매한 다음에 배달 오면 설치를 합니다. 이게 강아지 집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강아지 집을 이번에 그냥 완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비싸니까 우리는 뭐 DIY처럼 내가 직접 조리하는 강아지 집을 구매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검색 구매한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배달이 오면 조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프로젝트는 우리 강아지 집은 굉장히 귀한 강아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강아지 집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직접 설계해갖고 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한 다음에 재료를 구매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달이 오면 제작을 해갖고 설치를 합니다. 이런 단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제작하는 프로젝트인지 강아지 집을 DIY로 조립하는 프로젝트인지 그냥 완제품을 구매하는 프로젝트인지 라이프 사이클만 보더라도 그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내용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수행하는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프로젝트 범위냐, 성격과 범위를 알 수 있는 거죠.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라이프 사이클만 보더라도 우리는 상당히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성격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앞서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은 요 단계가 있어요. 요 단계가 주로 어디에 쓰이냐 하면은 나중에 스케줄을 만들 때 스케줄 중에서 마일스톤 스케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마일스톤 스케줄은 주요 시점만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계 완료는 5월 9일까지. 그 다음에 테스트 시작은 10월 13일 날. 이렇게 주요 포인트들을 그 이정표를 나타내는 스케줄을 우리는 마일스톤 스케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일스톤 스케줄은 특정 시점, 주요 시점만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의 이 포인트들이 경계선들의 그 하나의 그 마일스톤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은요, 이 단계의 결과를 검증을 해서 오케이 했다고 해서 다음 단계를 시작을 해도 좋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오케이라는 건 이 단계가 오케이 끝났다라는 의미로 쓰여진다는 거죠. 오케이라는 것은 이 단계를 공식적으로 끝냈다라는 의미고요. 새로운 단계를 시작할 때는 다시 단계를 착수를 하게 됩니다. 즉 단계를 시작을 승인받게 되는 거죠. 뭐 이게 승인이라는 게 뭐 경영층의 승인 이런 것도 고객의 승인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단계가 이걸 하나의 그 이정표도 될 수 있고, 또는 페이스 엑싯, 또는 단계의 어떤 중간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 분야마다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요구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현 단계, 시험 단계, 이관 단계, 그 다음에 건설이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계획 단계, 설계 단계, 구매 단계, 시공 단계, 시운동 단계, 이런 각각의 산업 분야마다, 응용 분야마다 다른 라이프 사이클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계를 몇 개의 단계로 할 것이냐, 단계의 이름은 뭐라고 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 알아서 정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대신 어떤 외국의 유명 기업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나 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학자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라이프 사이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너도나도 갖다가 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건설 엔지니어링도 다 비슷한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쓸 뿐이지,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각자 단계와 이름은 구분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러한 업체에서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정의를 할 때 각 단계에서 나오는 산출물들, 각 단계에서 끝났을 때 나오는 산출물들, 그 다음에 그 단계에서 해야 될 주요 업무들, 그 다음에 각 단계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어떤 인력이 요구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 분석 단계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산출물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양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포맷이라고 얘기를 하죠. 양식. 그 다음에 이걸 수행하는 절차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수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방법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 이 라이프 사이클을 토대로 해서 방법론을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이 또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이 주는 바로의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서는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과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부 책에서는 프로젝트 관리 라이프 사이클과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적용하는 경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관리 라이프 사이클, 그냥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의 차이점은 뭐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들이 있죠. 근데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앞서서 우리 PDCA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플랜, 두, 체크, 액션이라는 거가 있죠. 그거와 비슷한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착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플래닝을 하게 되는 거죠. 기획을 하게 되죠. 그걸 가지고 뭘 해요? 실행에 옮깁니다. 실행. 그런 다음에 실행 계획대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감시를 하죠. 그런 다음에 계획대로 잘 안 되면 뭔가 조치를 해갖고 그 조치에 의해서 또 실행을 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합니다. 요 얘기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러다가 도저히 계획이 안 되겠다. 그럼 계획을 변경해서 변경된 계획 가지고 다시 실행합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가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은 착수에서 종료에 이르는 이런 과정은 실제 프로젝트 동안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는 보면은 그림에서 보면은 어떤 그림이 있어요? 착수, 기획, 실행, 종료 이렇게 있죠. 통제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실행 이것을 합쳐서 실행으로 묶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뭔가 해보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통제하고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반복적으로 계속 서로 실행하고 통제하고 실행하고 통제하고 계속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묶어서 여기서는 실행이라고 이렇게 대표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실행 통제를. 자, 그런데 프로젝트에서 일반적으로 실행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착수합니다.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죠. 그러면 요 단계까지 해야 될 일이 종료가 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오케이, 다음 단계 해도 좋아? 오케이, 그럼 하자. 그런 다음에 다시 실행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종료를 합니다. 이게 반복된다라는 거죠.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맨 처음에 착수는 뭐예요? 프로젝트의 착수예요. 근데 여기서 이 착수들은 바로 뭐예요? 그 해당 단계에 대한 착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종료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종료는 프로젝트 종료예요. 그런데 각 단계별로 있는 종료는 해당 단계에 대한 종료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은 물론 라이프 사이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중첩되게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중첩의 개념이고 이거 여기서 말하는 얘네들은 반복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거죠.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점진적으로 계획이 완성된다라고 그랬어요. 점진적으로 구체화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다시 그려볼까요? 점진적으로 구체화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계획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계획이 딱 끝나야지 실행에 옮기는 게 아니라 일부 계획된 것부터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죠. 이런 중첩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종료도 거의 끝에 가서 이렇게 종료가 일어나더니 아니면 중간에 하나의 단계에서도 종료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책에서는 프로젝트 관리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착수, 기획, 실행, 통제, 종료 이거를 프로젝트 관리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정의하는 책들이 있는데 실제 이거는 한 단계 끝나고 다음 단계 하고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라이프 사이클이라기보다는 하나하나의 업무, 즉 프로세스다라는 거죠. 프로세스.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의 프로세스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서적에서 프로젝트 관리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용어는 그다지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의 틀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하나의 체계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인지를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